현대사회에서 빚더미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고 학자금 대출로 허덕이며 각종 할부금과 생활비 대출까지 겹겹이 쌓여 매달 최소 금액만 내다 보면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 하나만 제대로 알고 실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2년 안에 모든 부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명이 실제로 검증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 방법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았고 전 세계 재정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검증된 부채 탈출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중에 떠도는 잘못된 조언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추천합니다. 여러 개의 빚을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기 쉽게 만든다는 논리인데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채무통합 대환대출이 왜 문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만드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마치 집안 정리를 한다면서 어수선한 물건들을 다른 방으로 옮겨놓기만 하는 것과 같죠. 근본적인 문제인 소비 습관이나 가계 관리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더 큰 빚만 생기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채무통합 이후 생기는 심리적 착각입니다. 여러 개의 카드 잔액이 0이 되면 마치 빚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서 다시 소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통합 대출에 추가로 신용카드 빚까지 더해져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효과적인 부채 상환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확실한 부채 청산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전에서 검증한 노하우로 이 방법을 정확히 따르는 사람들은 평균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모든 부채를 완전히 청산합니다. 부채 상환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 우선 상환법으로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차례대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문제는 단순한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행동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지 계산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합리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보다 돈을 더 쓰게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상환 방법은 이런 인간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동기부여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방법인 눈덩이 상환법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적용한 정말 똑똑한 전략입니다. 눈덩이 상환법의 원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이자율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잔액이 가장 적은 빚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큰 빚으로 옮겨가는 방식입니다. 작은 빚을 먼저 해치우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이 동력이 되어 더 큰 빚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도파민이라는 성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도파민이 다음 도전에 대한 동기와 에너지를 제공하죠. 반대로 계속 실패만 경험하거나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고금리 우선 방법의 경우 가장 큰 빚이나 이자가 높은 빚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빚들은 보통 금액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달을 열심히 갚아도 여전히 큰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종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신용카드, 할부금, 개인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빚을 빠짐없이 나열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완전히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현재 잔액이 적은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빚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채에는 앞으로 최소 상환 금액만 지불합니다.
대신 가장 작은 빚에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여유 자금을 투입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눈덩이 상환법의 핵심 전략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 씨가 신용카드 A에 50만 원, 신용카드 B에 120만 원, 자동차 할부에 800만 원이 남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각의 최소 상환 금액이 5만 원, 12만 원, 30만 원이라면 총 47만 원을 매달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고금리 우선 방법이라면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부터 갚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눈덩이 방법에서는 금액이 가장 적은 50만 원 신용카드 A부터 집중 공략합니다. 만약 김 씨에게 매달 10만 원의 추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신용카드 A에 총 15만 원을 투입해 4개월 안에 완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빚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의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짜릿하고 뿌듯할 것입니다.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밀려올 것이고 더 큰 빚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이 감정이 바로 눈덩이 상환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신용카드 A에 지불하던 15만 원을 신용카드 B에 추가로 투입합니다. 기존 최소 금액 12만 원에 15만 원을 더해 총 27만 원을 투입하면 5개월 안에 120만 원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돈이 부채 상환에 집중되면서 눈덩이가 커지듯 상환 속도도 가속화됩니다. 마지막으로 800만 원짜리 자동차 할부에 도달할 때쯤에는 기존 30만 원에 추가 27만 원을 더해 매달 총 57만 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최소 금액만 내던 할부금이지만 이제는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상환할 수 있으니 남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의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 씨는 신용카드 5장과 개인 대출을 합쳐 총 4천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덩이 방법을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모든 부채를 완전히 청산했고 현재는 매달 투자와 저축을 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힘을 합친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 씨 부부는 신혼 초기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면서 각종 생활비 대출까지 더해져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눈덩이 방법을 꾸준히 실행한 결과 3년 만에 모든 빚에서 해방되었고 지금은 두 번째 아이를 준비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사업자도 이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이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각종 대출과 카드 빚이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간 후 눈덩이 방법을 시작했고 2년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정리한 뒤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는 동안 집에서 간단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쁜 옷이나 최신 전자제품을 보며 사고 싶은 욕구를 꾹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처음 몇 달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동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할 때도 있을 것이고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처럼 매일 볼 수밖에 없는 곳에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차트를 붙여두세요.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부채 상환 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진행 상황을 기록할 때는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하세요. K사 신용카드 50만 원, 35만 원, 20만 원, 0원 이런 식으로 실제 잔액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프나 차트 형태로 만들면 더욱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부모님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인지 각자의 동기가 다를 텐데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글로 써서 지갑이나 다이어리에 넣어두십시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글을 꺼내 읽어보면 초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는 절대 빚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같은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일수록 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돈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는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서로 격려하고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채 탈출 관련 강좌, 독서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해외여행 사진이나 비싼 브랜드 제품들을 자랑하는 게시글이 넘쳐납니다. 맛집에서의 화려한 식사, 최신형 자동차,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는 포스트들을 보다 보면 나만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 사람의 일상 중 가장 좋은 순간들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빨라도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여정을 존중하고 작은 진전에도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실제 진행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만약 두 개의 빚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A가 48만 원, 신용카드 B가 52만 원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금액이 조금이라도 적은 쪽을 먼저 선택하세요. 4만 원 차이라도 더 적은 쪽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빠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정말 1, 2만 원 차이라서 구분이 어렵다면 그때는 이자율을 고려해서 더 높은 쪽을 먼저 선택해도 됩니다. 또 다른 자주 묻는 질문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부채 규모가 크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몇 달은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한 동기부여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무리 작은 성과라도 스스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빚이 줄어들었다면 그것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작은 성과를 무시하지 말고 이번 달에 10만 원을 줄였으니 1년이면 120만 원이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장기간의 동기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상 상황이 생겨서 비상자금을 써야 한다면 부채 상환을 중단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채 상환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비상자금 100만 원 정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 돈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사용하는 비상금입니다. 만약 부채 상환 중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그 돈을 쓰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부채 상환을 중단하고 비상자금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비상자금 없이 부채 상환만 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결국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축해둔 돈이 있다면 그것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은퇴자금을 제외한 일반 예적금이나 투자금이 있다면 비상자금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부채 상환에 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빚의 이자가 저축이나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이자가 연 3%인데 신용카드 이자가 연 24%라면 예금을 해지해 카드빚을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다만 은퇴자금의 경우에는 조기 인출 시 세금이나 수수료가 클 수 있으니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분들은 부채 상환 중에도 11조나 헌금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신앙관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교적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먼저 예산에 포함시키고 남은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그만큼 상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의 10%를 11조로 낸다면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완전한 부채 탈출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념이라면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선택입니다. 부채 상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절약하려고 하면서 나머지 가족은 평상시와 똑같이 소비한다면 절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함께 목표를 세워보세요. 아이들에게도 나이에 맞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잠깐 절약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아이들도 이해하고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부채 상환이 끝난 후의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빚을 갚고 나면 그동안 빚 갚는 데 썼던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비상자금을 늘릴 것인지, 투자를 시작할 것인지,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을 것인지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부채 상환 과정도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눈덩이 상환법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상당한 의지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처음 몇 달은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고 주변의 유혹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빚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의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감을 갖지 말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수해서 예산을 초과 지출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시 궤도에 올라타면 됩니다. 마라톤 선수도 중간에 넘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요. 부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특별한 날을 상상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고 빚 갚을 걱정 없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이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훨씬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사라지고 가족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평온하고 안정된 삶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해 보이는 눈덩이 상환법 하나로 가능합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검증하고 성공한 방법이니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소득 수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면 내일도 또 다른 핑계가 생길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모든 빚을 적어보고 금액 순으로 정렬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작은 빚부터 공략 계획을 세워보세요. 몇 년 후 여러분은 지금의 결단을 내린 자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로 빚 상환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